안녕하세요. KB국민은행 조이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. 저번 주 환율의 흐름을 바꾼 주요 포인트는 당연 FOMC 의사록 공개와 미국 경제 지표들의 발표였습니다. 주 초반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 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죠. PCE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다만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8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한 점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했고, 추가로 주 중반 발표된 FOMC 의사록 내용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나오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긴장감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죠. 환율도 다소 상승하면서 1,300원대에서 마감된 한 주였습니다. 미국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네. 달러는 환율은 상승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네. 어떻게 된 걸까요? 네, 지난주 사실 미국 경제 지표 ISM 지수는 안 좋게 나왔는데 FOMC 의사록도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또 ADP 고용 지표도 그렇고 사실상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달러 강세, 지난주에 달러는 강세였습니다. 그런데 이 달러 환율은 오히려 좀 하락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. 조정은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미국이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.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경제지표 양호하게 나면서 경기 침체는 좀 없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연착륙이나 아니면 최근 얘기 나오는 노랜딩, 그러니까 연착륙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좀 양호하게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미국 긴축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5.50까지는 좀 보는 것 같아요. 최종 목표 금리가 5.50%까지 보는데 5.75%까지는 아직은 프라이싱 하진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7월에 한 차례 올리고 동결을 좀 전망하는 것 같고요. 다만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올해보다는 내년 1분기도 2분기로 좀 연기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고요. 그래서 3분기까지는 미국의 정책 전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해질 거고, 대신에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되기 때문에 환율은 더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상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. 그래서 2분기보다는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내려가기 좀 어렵고, 이제는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와 경기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지금 1,300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주요한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지난주 미국 고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이제 물가가 확인되거든요. 그래서 12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, 그리고 13일 날에는 6월 달 이제 생산자 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.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, 전체 소비자 물가도 전월비 한 0.3%, 그리고 전년비로는 3.1%까지 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4.0에서 4.1%로 나아지거든요. 기저효과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,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월비 0.3%, 그러니까 낮진 않아요. 근데 그렇다고 높진 않은 거고, 전년비가 또 중요한데, 전년비는 5.3에서 5.0%로 떨어지는데,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체 소비자 물가 3%대에 진입한다라는 거,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5.0이 아니라 4.9가 나온다면 연준이 급하게 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이번에 7월 말고도 또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, 확률이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3일 날 목요일 날이죠. 목요일 날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통위는 동결이 거의 유력해요. 1월달 올리고 나서 지금 계속 동결인데, 지난 이제 7월 초에 나왔던 6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 0.0%, 그다음에 전년비 2.7%이기 때문에 2.7에서 2.3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, 그렇다고 이제 금리 동결을 얘기해 버리면은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또 환율이 또 오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약간 긴축적인 얘기들,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금이 나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,
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 물가가 확인됐고 뭐 기대 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은 한국에서 먼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환율에 좀 중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주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? 지난주 환율은 레인지가 좀 좁아졌어요. 많이 좁혀졌고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, 지금 미국이 더 긴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상단을 좀 막는 요인이고, 거기다가 증시 조정, 최근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증시 조정을 보인 점은 환율의 하단을 좀 막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뭐 소비자 물가 결과 확인하고 금통위까지 확인하면은 위아래는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금주에도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90원, 상단은 1320원 정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로원 환율은 유로는 좀 비교적 그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고 원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금주에도 유로원 환율은 한 1,400원 초반에서 1,440원 정도 상단 예상하고요. 엔원 환율은 엔화가 최근 강세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엔원 환율은 좀 아랫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단은 890원에서 상단은 93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원화 자체는 다른 이제 달러, 유로, 엔화하고 비교했을 때 좀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, 환율 똑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